안녕하세요, 쿠라입니다. 오늘 리뷰는 말이죠. 정말 굉장한 걸 가져왔어요. 여러분도 다 아시지 않을까 하는 캐릭터를 가져왔는데 그 제품은 바로 DX9 칼라리스코프 01 프리맨입니다. 그럼 리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리뷰하기 앞서서 여러분들, 이쪽에 있는 이 메카닉의 디자인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나요? 이쪽에 등에 짊어진 게틀링건이나 이 특징적인 사각형의 머리, 또 손가락 위에 앉아있는 이 새, 아마 이 요소들을 보고 제일 처음 떠올리는 캐릭터가 오버워치의 바스티온이라 생각되실 건데, 네, 그 생각대로 이 메카닉의 디자인은 바스티온에 굉장히 흡사합니다. 하지만 이 제품은 바스티온이 아니에요. DX9이라는 회사의 프리맨이라는 캐릭터예요. 아니 이거 바스티온이잖아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그것도 맞아요. 엄밀히 말하자면은 DX9이란 비공식 회사에서 라이센스를 취득하지 않은 형태로 이 바스티온을 발매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스티온이라고는 할 수는 있긴 하지만은 바스티온을 바스티온으로 부를 수 없는 제품이랄까요? 여러가지로 사정이 복잡한 제품입니다. 그럼 박스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스 아트는 전체적으로 심플한 느낌이며 뒤에는 제품의 사진들이 있습니다. 포장은 프리맨이 정자세에서 포장이 되어 있었고 조체용 게슬링이랑 캐논, 캐터필러 총 4개의 파츠가 따로따로 포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본체이거나 가니메데스를 닮은 듯한 새가 한 마리 부속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설명서. 설명서는 흑백으로 되어 있고 변형 포인트를 붉은색으로 처리해놨네요. 굉장히 알아보기 쉽습니다. 오늘 리뷰의 프리맨은 전차에서 경계 모드 그리고 로봇 모드 세 가지로 변형하는 트리플 체인저인데 리뷰의 순서도 마찬가지로 전차 모드에서 경계 모드, 로봇 모드 순으로 순서대로 변형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째서 게임과 정반대로 궁극기에서 점차 기본 모드로 돌아가는 거지 하고 생각하실 수도 있긴 하지만은 어디까지나 이 제품은 변형 왕국이다 보니까 좀 더 알아보기 쉬운 방향으로 준비했습니다. 그럼 우선 전차 모드의 스타일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차 모드는 게임 중에 나왔었던 궁극기의 그 8초 동안 변신하는 전차, 그것과 굉장히 흡사하게 만들어졌습니다. 전차 모드의 스타일 자체도 굉장히 잘 빠져서 멋진데 가동도 정말 훌륭합니다. 우선 포탑이 회전이 되고 포탑 자체가 전체적으로 상하, 가동이 됩니다. 또 독립적으로 포구에 연결되어 있는 관절이 위로도 또 아래로도 가동이 됩니다. 또 캐터필러는 고무 재질로 되어 있으며 파츠가 나눠져 있기 때문에 가동도 가능합니다. 다만 지면에 굴려줄 때는 그렇게 스무스하게 굴러가진 않네요. 다음으로 프리맨의 크기를 비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비교해볼 만한 제품은 이쪽이죠. 이쪽에 피그마의 고로라는 캐릭터인데 캐릭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스킬 면에서 굉장히 훌륭하네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조만간 구스마일 라인에서 피그마로 오버워치 라인의 제품들이 출시되는데 그 제품들과 이런 식으로 나열하면은 굉장히 보기 좋을 것 같습니다. 잠시 후에 로봇 모드일 때도 같이 비교해보도록 하죠. 다음으로는 매번 꺼내고 있는 트랜스포머 디럭스 라인의 드리프트랑 비교하면 이렇습니다. 크기적으로 드리프트의 머리까지 해서 3분의 1 정도 좀 더 크네요. 다음으로는 매번 꺼내고 있는 250ml의 코카콜라 캔과 비교하면 이렇습니다. 프리맨의 전차 모드가 어느 정도로 큰지 짐작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여기까지가 전차 모드의 스타일과 기믹이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쪽에 세 가지의 교체 파츠를 이용해서 경계 모드로 변형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체 방법은 포구를 그대로 당겨서 분리시켜 준 다음 양 다리 또한 당겨서 분리시켜 줍니다. 방금 분리할 때 한 거지만은 주의사항이 한 가지가 있네요. 캐터필러와 본체에 연결되는 부분은 이쪽에 있는 핀과 이쪽에 있는 홈에 맞물려서 고정이 되는 구조인데 이 부분이 굉장히 타이트하다 보니까 꺼낼 때 플라스틱이 밀려서 연결부가 이렇게 약간 쓸려나갈 수도 있는데 제품을 샀을 때 약간 뻑뻑하다 느끼시는 분이 계신다면은 이쪽을 처음부터 약간 갈아놓는 편이 좋을 거라 생각합니다. 캐터필러와 포구를 분리하면 이렇습니다. 이 자리에 교체용 파츠를 연결시켜줍니다. 파츠를 연결해줄 때 이쪽에 다리에 연결되는 부분이 각각
홈과 핀이 있는데 이것의 방향을 맞춰서 연결시켜줍니다. 포그 쪽의 조인트도 교체용 게틀링건으로 연결시켜줍니다. 파츠를 교체하면 이러한데 다음으로 양쪽에 기울어져 있는 이쪽의 파츠를 가동시켜줍니다. 가동되는 관절이 이쪽의 회색 부분과 또 안쪽에 어깨 관절이 있기 때문에 이걸 생각하면서 가동시켜줍니다. 반대편도 마찬가지로 이 위치로 가져와줍니다. 가져와준 다음 파츠가 이중으로 슬라이드해서 연장이 돼요. 완성 경계 모드입니다. 그럼 우선 경계 모드의 스타일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거의 파츠 교체로 인해서 변형하게 된 구조인데 게임 CG로 말도 안 되게 캐터필러가 전개되는 구조는 완구에서 재현할 수 없기 때문에 타협한 부분이 아닐까 싶네요. 경계 모드의 스타일도 상당히 원작 게임이랑 근접하게 되어 있네요. 다리가 전개된 위치라던가 게틀링의 디자인, 그리고 양쪽에 있는 쉴드, 극중과 굉장히 흡사합니다. 또 교체된 파츠를 보자면은 이러한데 본체에 메끼처럼 빛나고 있는 부분이 중요한 관절 몇 군데에 섞여 있거든요. 이 부분은 모두 다이캐스트 합금이고 만지면 차갑고 또 들었을 때 꽤나 묵직함이 느껴져요. 그럼 이어서 가동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동은 다리 부분이 앞뒤로 가동이 되고 옆으로도 어느 정도 가동이 됩니다. 다리를 세세하게 보자면은 이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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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밑에 양쪽 발 부분에 볼 조인트 꽤나 많은 곳에 관절이 있어서 다리를 접지시킬 때 상당히 공헌합니다. 또 허리가 가동되고 상체는 전체 모드 때와 구조가 완전히 동일하기 때문에 가동 방식도 게틀링이 가동되는 부분, 이쪽의 관절도 이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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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쪽 총 4군데로 관절이 연동되어 있어서 자연스럽게 가동이 됩니다. 또 상체의 각도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상체의 각도를 조정할 때 이쪽에 있는 실린더가 연동돼서 가동되는데 이 부분 굉장히 리얼해서 마음에 드네요. 또 양쪽에 있는 실드 부분도 독립적으로 가동이 됩니다. 이러한 관절들을 이용하면 이런 식으로 극단적인 포즈도 자연스럽게 가능합니다. 자, 다음으로는 경계 모드 상태에서 수색 모드, 로봇 모드로 변형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리맨 변형. 제일 먼저 앞에 있는 녹색 발파츠를 회전시켜서 이 위치로 가져줍니다. 그 다음에 연결부가 이쪽과 이쪽 총 2군데의 관절이 있는데 그거를 그대로 이 위치로 접어줍니다. 다음으로 이쪽에 있는 발파츠, 이 발파츠를 약간 앞으로 당겨줍니다. 슬라이드로 되어 있는 구조라서 누르면 그냥 들어가요. 자, 다음으로 제일 처음 접었던 이쪽에 녹색 발파츠가 연결되어 있는 다리 부분, 이 부분을 허벅지 쪽으로 가동시켜줍니다. 허벅지부터 무릎까지의 변형이 전부 되었는데 그 다음으로는 이쪽 관절을 이용해서 무릎부터 다리까지를 앞으로 가동시켜줍니다. 다리 쪽에 커버를 닫아줍니다. 여기까지 전부 되었으면은 부분적으로 모양새를 맞춰 파츠를 가동시켜줍니다. 이걸로 한쪽 다리의 완성. 반대편도 똑같이 녹색 발파츠를 반전시켜준 다음 파츠를 밀착시켜주고 그 다음 슬라이드로 밖에 나와 있는 이쪽의 다리 파츠를 밀어준 다음 녹색 발파츠를 무릎 있는 쪽으로 가동시켜줍니다. 마지막으로 다리의 커버를 닫고 앞으로 가동. 이걸로 양쪽 다리의 변형이 끝났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양팔을 변형시켜줄 겁니다. 우선 이런 식으로 디귿자로 접힌 게 팔인데 그거를 관절에 맞춰서 전개시켜줍니다. 그 다음 중간에 밝은색으로 된 녹색 파츠 보이시죠? 이 부분이 회전축이 있는데 그대로 회전시켜서 이 위치로 가져옵니다. 그 다음 이쪽에 있는 주황색 파츠가 어깨 부분인데 이것도 가동시켜서 이 위치로 가져줍니다. 다음으로 경계 모드의 쉴드이자 로봇 모드의 어깨인 이 부분은 슬라이드로 전개된 파츠를 줄여준 다음 관절에 맞춰 이 위치로 전개시켜줍니다. 이걸로 한쪽 팔의 완성. 반대편은 조용히 다르지만은 구조는 같기에
펴준 다음 팔꿈치를 회전시켜서 이 위치로 가져와 줍니다. 그 다음 어깨 관절을 이용해서 밑으로 가져와 준 다음 어깨 아머를 위치로 가져와 줍니다. 가져와 준 다음 이쪽에 붉은색 파츠를 들어 올려주고 이쪽에 소형 라이플의 총구 부분을 당겨서 전개시켜줍니다. 또 팔뚝 뒤에 이런 식으로 된 주황색 파츠가 있는데 이것도 밑으로 내려줍니다. 이걸로 양팔의 완성. 그 다음으로는 허리를 180도 회전시켜서 이 위치로 가져와 줍니다. 다음으로 등에 있는 게틀링을 이런 식으로 접어줍니다. 가져줄 때 게틀링의 방향은 회전시켜서 이 위치가 정위치기에 이 위치로 가져와 준 상태로 밀착시켜줍니다. 마지막으로 머리를 들어 올려주면은 완성! 로봇 모드입니다. 그럼 우선 로봇 모드의 스타일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체의 클로즈업입니다. 변형 과정은 전부 보여드리긴 했지만은 모든 모드에서 한 가지 설명이 빠진 부분이 있어서 보충하려고 합니다. 본체 복부에 있는 이쪽에 주황색 파츠 보이실까요? 이 파츠가 실은 가동이 되는데 로봇 모드 이외에는 이 파츠를 상체 위로 접힌 상태에서 변형을 진행하는데 이 부분을 제가 보지 못한 채로 전차 모드와 수색 모드를 보여드렸네요. 죄송합니다. 정확한 위치는 로봇 모드 상태일 때만 내려오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변형 과정이 굉장히 심플하면서 꽤나 재밌는 구조였는데요. 개인적으로 마음에 들었던 부분은 다리 부분의 변형이겠네요. 파츠를 슬라이드하고 모양에 맞춰서 접어주는 구조. 개인적으로는 이 부분이 정말 마음에 드네요. 변형 이외로 말해보자면은 역시 디테일이겠네요. 어딜 봐도 이 디자인은 바스티온처럼 보일 거라 생각합니다. 전체적인 컬러와 조형이라던가 이쪽에 있는 역관절, 한 손의 라이플, 등에 짊어진 게틀링건과 머리 조형, 또 흉부 측면에 있는 이 54의 넘버링 데칼, 이렇게까지 닮아도 괜찮은 건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근접하네요. 디자인적으로도 그렇고 부분적인 디테일이 정말이지 훌륭한데 게틀링건 내부에 탄창의 조형이 보입니다. 그리고 머리 뒤에에도 단지 목관절이 있는 게 아니라 머리와 본체 사이에 고무로 된 케이블이 있습니다. 아까 전차 모드 때도 이야기했지만은 허리에 있는 실린더라던가 등에 게틀링건에 연동되는 파츠들, 또 다리 부분에도 연동되는 파츠들이랑 실린더 부분, 보통 관절을 움직이면은 어느 한 포인트에서 어색함이 느껴지기 마련인데 그러한 부분들을 전부 해소했습니다. 뭐라고 해야 될까요? 건프라를 만지다가 메탈 빌드를 만진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요? 완성도 면에서 굉장히 높다고 생각합니다. 완성도가 이렇게 높다 보니까 어깨에 가니메데스 같아 보이는 셀을 올려놔도 굉장히 잘 어울리네요. 다음으로 로봇 모드 상태에서 다른 제품들과 크기를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피그마의 고로상. 피그마 스케일이 아마도 12분의 1로 알고 있는데 그러한 피규어와 스케일이 굉장히 잘 맞네요. 조만간 발매될 피그마 오버워치 캐릭터들과 쪼르륵 나열해보는 것도 정말 괜찮을 것 같네요. 피그마와 비교하면 이렇고 트랜스포머 쪽의 디럭스 라인에 드리프트랑 비교하면 이렇습니다. 로봇 모드가 드니까 약 2배 정도 크기가 더 커 보이네요. 그리고 매번 꺼내고 있는 250ml의 코카콜라 캔과 비교하면 이렇습니다. 코카콜라 캔과 비교해도 약 1.5배 정도 더 커 보입니다. 자, 다음으로는 프리맨의 가동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머리는 축이 이중으로 있어서 옆으로도 위로도 가동이 되며 목 바로 뒤에 변형 관절을 이용해서 여기까지 올려주는 것도 가능합니다. 어깨는 어깨 아머와 어깨가 파츠가 나눠져 있어서 어깨 아머로 이야기해보자면은 회전이 되고 위에 가동도 여기까지 가능합니다. 또 이렇게 파츠가 연결되어 있어서 아머 자체를 이 방향으로 내려주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쪽에 어깨 아머 말인데요.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은 파츠가 이쪽에 조인트 2개로 연결되어 있거든요. 이 파츠가 꽤나 잘 떨어집니다. 그리고 어깨 자체는 클릭으로 짝짝 끊기면서 회전이 되고 옆으로는 여기까지 어깨 관절이 이쪽에 하나, 이쪽에 2개 있기 때문에 이쪽에서도 독립적으로 가동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대 올리면은 여기까지는 가능하겠네요. 어깨 관절 밑으로 회전축이 있습니다. 어깨 관절 외에도 팔꿈치 쪽에도 변형 관절로 회전축이 있어요.
팔꿈치는 이중 관절로 되어 있는데 이쪽에 나사 두 개 보이시죠? 이쪽 중심으로 가동이 돼요. 이쪽 나사 중심으로 가동하면 이렇고, 이쪽에 있는 나사로 가동하면은 여기까지, 이걸 두 개 같이 이용하면은 여기까지 팔을 완전히 밀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손 부분은 회전이 되고 앞뒤로 가동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꽤 놀란 부분인데 엄지손가락을 제외한 손가락 4개 부분이 볼 조인트로 각각 연결되어 있어서 독립적으로 가동이 가능합니다. 왼팔도 조용히 다르기 때문에 이쪽도 보도록 하죠. 어깨 밑에서 회전과 팔꿈치에서 회전도 동일하고, 팔꿈치도 이중관절로 연결되어 있는 부분은 동일해서 최대 여기까지 올려줄 수 있네요. 그리고 밑에 있는 이 부분에서 회전축이 또 있습니다. 허리는 회전이 가능하고 앞으로 굽혀주는 것도 가능합니다. 고관절은 볼 조인트로 되어 있어서 파츠가 걸리지 않는 부분까지 앞으로도 뒤로도 가동이 가능합니다. 옆으로는 어느 정도 제한이 되네요. 다음으로 무릎 관절인데, 정확히 무릎 아머가 있는 부분은 이쪽이지만은 무릎 관절로 사용되는 부분은 뒤에 있는 이쪽입니다. 이쪽을 이용해서 앞으로 또 뒤로 가동할 수 있습니다. 또 그리고 변형 관절을 이용해야 된다면은 무릎 아머를 전개시킨 상태로 이쪽에 있는 관절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관절을 어떻게 전개하냐에 따라서 이런 식으로 극단적으로 접어주는 것도 가능합니다. 발 부분은 볼 조인트로 되어 있어서 자유롭게 가동이 되며 발 앞꿈치가 밑으로 가동이 됩니다. 다리 접지에 꽤나 공헌할 것 같네요. 그리고 아까 경계 모드에서부터 변형을 할 때 보여드린 이쪽 다리 신축 또한 변형 관절로서 이용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상태로는 그 연장 기믹을 사용할 수 없어요. 어느 부분에서 걸려서 지금 나오지 않는 건데, 그 부분은 이쪽 다리 커버가 밀착하고 있어서예요. 이 커버를 앞으로 가져와 주면은 걸리던 파츠가 사라졌기에 그대로 경계 모드 때 사용했던 관절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내린 상태에서 다시 커버를 닫아주면은 이것도 고정이 돼요. 그러니까 이 슬라이드 기믹 자체를 고정하는 게 이쪽 커버인 거죠. 이쪽 관절이 드러남으로써 방금 보여드린 볼 조인트에서 앞, 뒤로 가동도 추가됐습니다. 그럼 이 가동을 이용해서 포즈샷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DX9 프리맨의 리뷰였습니다. 이야, 이번에는 변형 광고를 한 느낌보다는 정말 훌륭한 액션 피규어를 만졌다는 느낌이 나네요. 물론 변형 구조도 정말 훌륭하긴 했지만은 뭐라고 해야 될까요? 로봇 자체의 완성도가 너무 뛰어나서 피규어로서만 봐도 굉장히 훌륭하다는 게 느껴졌어요. 물론 변형 광고로 생각해보자면은 캐터필러를 교체해야 된다는 부분이라던가 게틀링건을 캐논으로 교체를 해야 한다는 부분이라던가 이러한 교체 파츠들은 사람에 따라서 굉장히 꺼려질 요소가 있긴 하지만은 뭐 이거는 사실상 불가능한 변형이라 생각돼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타협점인 것 같습니다. 뭐 그걸 제외하고 생각해보면은 정말 퀄리티가 훌륭해서 피규어적으로 소장하고 싶으신 분이 계신다면은 정말 추천드린 제품입니다. 자, 이 프리온의 구매 말인데요. 비라이센스로 발매된 제품이라서 국내에는 물론 정식으로 수입이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외에서 구해오는 다른 샵들을 이용하셔야 되는데, 개인적으로 추천드리는 샵은 피규어스퀘어라는 샵이 있거든요. 국내에 몇 안 되는 트랜스포머를 수입하는 가게인데 지금 알아본 바로는 그 사이트가 가장 적절할 것 같네요. 지금 봐봤는데 가격은 151,000원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피규어스퀘어의 링크는 하단 동영상 설명에 있으니까 궁금하신 분은 그쪽을 참고해주세요. 이번 리뷰가 마음에 드신 분 채널 등록과 코멘트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코멘트는 어떤 거라도 상관없어요. 아니 프리맨이라니 이건 아무리 봐도 바스티온이잖아 라거나 스케일도 피그마랑 딱 맞아서 같이 두면 정말 보기 좋을 것 같아 라거나 아무리 타협점이라고 해도 교체 파츠는 개인적으로는 좀 아쉬운 것 같아 라거나 어떤 거라도 상관없습니다. 여러분의 코멘트를 기다리도록 할게요. 그럼 다음 리뷰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쿠라였습니다.